참빗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모발 건강을 지켜온 중요한 소품입니다. 태어나서 빗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참빗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참빗으로 빗질하면 잘 정돈된 모발이 되었으며 동백오일, 비마자 오일 등을 바른 다음에 참빗을 사용하면 더욱 윤기 있는 모발이 되었습니다. 모발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국인에게는 없어선 안 될 소품이었죠. 하지만 1900년대 이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퍼머를 하기 시작하면서 참빗의 사용은 갈수록 줄었고 이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증과 모발 손상을 치료해왔던 제가 볼 때는 참빗은 매우 유용하면서 잊혀지기에는 안타까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빗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열심히 참빗을 만들고 있는 장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참빗을 사용하고 더 좋은 머릿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86년도에 참빗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쭉 참빗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 집안이 대략 총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참빗을 만들어 오신 거죠?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거의 한 6대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있고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때까지는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중조, 고조 그 쭉 6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6대면 대략 뭐 한 대당 30년씩 계산해도 한 200년, 200몇십 년은 하신 개념이네요. 그렇죠. 오랫동안 참빗을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 참빗을 만드는데 이 참빗은 대략 어느 정도의 공정이 필요하죠? 이제 대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빗 하나 만드는데 한 100번은 손을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보니까 거의 한 60번에서 65번 정도 이렇게 손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빗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참빗 딱 하나 만들기는 좀 그렇고 한 번 만들게 되면은 뭐 100개, 200개씩 이렇게 잡아갖고 만드는데 하나를 만든다 치고 이야기하면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일 정도? 네. 참빗을 만드는 게 참빗이 대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참빗은 어떤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담양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는 대략적으로 4가지거든요. 이제 첫째로 참빗 만들 수 있는 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종주, 공예품 만드는 그 맹종죽이 있고, 이제 바구니 만드는 분죽, 또 이제 장식용으로 쓸 수 있는 오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왕대를 선택하고 쓰거든요. 근데 왕대가 이제 참빗 만드는 게 좋은 이유는 질기고 부드러워요. 예를 들어 참빗 만들게 되면은 다 수작업으로 가공해야 되는데 다른 대나무들은 너무 강해서 칼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왕대가 질기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편하고 만들어 놓으면 또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부드럽다라는 거는 그러면 빗살이 잘 안 부러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강한 것하고 부드러운 건 다르거든요. 너무 강하면 깨지는데 왕대는 강하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빗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선생님? 거의 이제 대나무 자르고 막 그런 거 힘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기계로 쓸 수 있지만은 이제 가공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수작업이죠. 기계로는 할 수 없어요. 다 망가져요, 기계로 하면. 그 참빗을 보면 빗살이 굉장히 가늘면서 가늘지 않습니까? 그 빗살을 만드는 것도 다 일일이 손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죠. 다 칼로 빠개가지고 떠내고 갈고 연마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칼로 하죠, 칼. 그러면 그 빗살이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일정한 굵기와 길이로 돼 있던데 그거를 다 눈썰미로 맞춰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뭐 자로 잴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촉감으로 만드는 게 더 정확해요. 일일이 잴 수가 없어요. 그 느낌으로 하는 거죠. 아마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참빗을 만드는 데 아까 한 60에서 65 5가지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또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따로 있나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안 중요한 부분이 없긴 하는데 네. 이제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꼽을 하면은 빗살 만드는 과정하고 네. 또 빗살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참빗 형태를 만들 때 빗살을 엮어가지고 중간 부분에 악외로 네. 이 등대 부분을 접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빗살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악외로 접착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면은 빗살 잘못되면 빗살 다 깨지거든요. 네. 또 악효풀로 접착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되면은 빗살이 다 뜨고 벌어지고 거기서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예 못 쓰게 버리게 되면 발생하는 거죠. 그 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 지금 악효로 접착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사실 일반 본드를 쓸 수도 있는데 악효 풀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반 본드가 안 되는 이유는 일반 본드로 뭘 거기 접착해 놓으면은 움직이거든요. 아, 빗살이 이렇게? 네. 고착하고 난 데서도. 근데 악효로 접착했을 때는 다 마르고 나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오래 간다 이 말이죠. 네. 흔들림도 없고. 참빗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시면서 자부심도 크실 텐데요. 사실 참빗 말고도 많은 빗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빗이 다른 빗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는 뭐 참빗을 만드는 사람에서 장점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첫째 빗었을 때 청량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머리 빗을 때 그 느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참빗을 쓰고 있는데 이 참빗을 쓰다 보면 확실히 이게 빗살이 촘촘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결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발의 큐티클층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머릿결도 확실히 더 좋아 보이고 윤기도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빗살이 촘촘하다 보니까 빗을 때 거기 모발에 붙어 있는 네. 그 이물질가 다 털어지고 네, 네. 또 피부하고 접촉했을 때 대나무 그 특유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두피 지압에도 네, 네. 도움되고 그런다고 하죠. 네, 네, 네. 이 굉장히 이게 어렵고 또는 굉장히 이게 소중하게 참빗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빗을 오랫동안 쓰려면 어떤 뭐 특별한 뭐 관리 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참빗은 저기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 악효풀로 접착해놨기 때문에 악효가 습기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쓰시려면은 다 쓰시고 난 뒤에 뭐 솔 같은 걸로 빗살을 깨끗이 턴 다음에 네.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오래 쓰실 것 같아요. 습기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예, 예. 젖은 머리에도 그러면 좋진 않겠네요. 일단 젖은 머리에 참빗을 빗으면 안 되죠. 일단 얼레빗으로 빗고 나서 네. 머리를 말린 다음에 네. 참빗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참빗을 저기 만드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바람이 있다면 뭐 참빗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참빗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혹시 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국민들이 각자 손에 참빗 하나씩 주머니 하나 갖고 넣고 다녔으면은 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빗은 빗살이 매우 촘촘해서 거칠어진 모발의 큐티클층을 가지런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윤기 있고 빛나는 모발이 될 수 있죠. 푸석거리고 거칠어진 모발이 걱정되어 평소에 트리트먼트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참빗으로 매일 빗질까지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빗은 단순한 빗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는 신비한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참빗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